지난 1편에서 이더리움이 조용한 구간에서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으셨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내 실생활 투자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더리움이 커지면 내가 체감할 변화는 뭐냐? 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 편에서는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 즉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디지털 화폐가 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정리할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대표적으로 달러 가치에 맞춰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을 디지털 형태로 옮겨 놓은 개념입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블록체인 위로 옮겨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혼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 도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돈이 오가는 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길 위를 달리는 차량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이더리움이 조용해 보여도 계속 쓰이고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 뉴스들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움직이지 않지만 사용량은 계속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블록체인 기반 금융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만 가격이 아닌 편의성 때문에 쓰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해외 송금할 때 은행 거치고 영업일 기다리고 수수료 빠져나가는 과정 다 겪어보셨죠?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이 과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이 편리함 때문에 기업과 금융기관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제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도 같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이 늘어나면 이더리움은 계속 소모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일부는 사라집니다. 즉 사용이 많아질수록 공급 구조는 점점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 오르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프라는 조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개인 투자자보다 먼저 기관이 쓰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 변동이 적기 때문입니다. 기관은 먼저 안전한 도로를 깔고 그 다음에 가치를 올리는 자산을 얻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깔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만 보고 아무 일도 없다고 느끼면 가장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왜 최근 들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주변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이더리움에 어떤 압력을 주는지 숫자와 사례를 섞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 갑자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주변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다시 늘어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흐름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비싸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가 간 송금과 결제는 아직도 수십 년 전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정부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건 속도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운 코인보다는 가격이 안정된 디지털 화폐, 즉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거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새로 만들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 길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수년간 수십억 건의 거래를 처리해왔습니다. 사고도 있었고 문제도 많았지만 그만큼 고쳐졌습니다. 금융에서는 이 기록이 신뢰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장면 하나 떠올려보세요. 정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고 발표했는데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면 국민들이 믿을까요? 아마 불안이 먼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구조를 조심스럽게 끌어옵니다. 이더리움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 숫자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수백조 원 수준까지 커졌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사용량은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조용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바빠질수록 이더리움은 계속 소모됩니다. 여기서 소모라는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을 쓰는 순간마다 일부는 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용이 늘어날수록 전체 물량의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헷갈립니다. 가격이 안 움직이니까 아무 일도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기관과 정부는 의식에 움직입니다. 가격이 조용할 때 구조를 시험하고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표현도 조심스럽습니다. 도입 검토, 파일럿 테스트, 실험 단계,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이 단어들이 많아질수록 그 다음 단계는 확대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흐름이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선택지를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언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뛰어드는지 실제 시장 패턴을 예로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나중에 체감 차이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아니라 편리함 때문에 이미 블록체인을 쓰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흐름이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선택지를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이 뒤늦게 몰리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둡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가와 기관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뉴스가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몰립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시장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야 가격이 움직이고
되고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가장 안전한 시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미 구조가 만들어진 뒤 가격이 반응한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 흐름은 아직 대중에게 크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용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구간은 재미가 없습니다. 영상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대화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때 준비한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 사람들이 몰리느냐? 대부분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뉴스에서 도입 확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기업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갑자기 움직입니다. 그때 시장은 이미 한번 뜨겁게 달아오른 뒤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그 이전 단계에 있습니다. 인프라는 깔리고 테스트는 진행되고 사용은 드러나지만 관심은 많지 않은 구간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간의 결과를 보려는 사람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내 위치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 흐름에 대해 본인이 가장 궁금한 지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실제 질문을 중심으로 더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관리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어날수록 보관 방식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해킹 사고와 접근 제한 문제로 자산을 제때 이동하지 못한 사례가 국내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관련 정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본적인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편의 핵심은 이 한 가지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사용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3편에서는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실제 서비스들이 우리 생활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셨다면 이미 흐름의 핵심은 잡으신 겁니다.